강도혁은 차가운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흰 타일 바닥에 차갑게 반사되고 소독약 냄새가 콧속을 찔렀다. 전직 형사였던 그는 사고 이후 일부 기억이 공백으로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자신의 가족만큼은 확실하다고 믿어왔다. 지금까지는 오늘도 검사를 받으며 별일 없을 거라 믿었다. 간이식 공여자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 그저 형식적인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딸 민채는 선천성간 질환으로 당장 수술이 필요했다. 12살 아이가 병상에서 하루하루 약해져가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아빠가 꼭 고쳐줄게. 민채의 작은 손을 잡으며 했던 약속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내 서리는 그의 옆에 앉아 손톱을 뜯어대고 있었다. 평소보다 유난히 초조해 보였지만 딸의 상태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다. 누구라도 그럴 만했다. 강도영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부름에 도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린도 따라왔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다. 진료실 안은 더욱 차갑게 느껴졌다. 의사는 컴퓨터 모니터를 응시하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다. 도혁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이상하게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앉으세요. 의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다. 도혁과 서리는 의자에 앉았다. 서린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의사는 무표정하게 차트를 들여다보다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 난처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강도혁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혁은 숨을 죽이며 기다렸다. 단순한 적합성 검사 결과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유전자 일치도가 의사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어갔다. 0%입니다. 네. 도혁은 제대로 듣지 못한 것 같아 되물었다. 유전자 일치도가 0%라는 것은 직계 가족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다. 의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기만 할 뿐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다. 0%? 직계 가족이 아니라고? 도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린을 바라봤다. 아내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시선을 아래로 떨구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딸이 아니라고? 의사의 눈빛은 애써 피곤한 듯 흔들렸다.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본 듯한 표정이었다. 검사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재검사를 받아보시길. 오류? 도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런 중요한 검사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서리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이 도혁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서리나. 도혁이 아내를 불렀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일단 진정하시고 의사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도혁은 이미 진료실을 나서고 있었다. 복도로 나온 도혁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형사 시절 단련된 논리적 사고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0%라는 숫자는 단순한 오류로 설명하기 어려웠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최소한의 유전적 연관성이 있어야 했다. 서린이 뒤따라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다. 여보, 들어가서 다시 얘기해봐요. 분명 뭔가 잘못된 거예요. 서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도혁은 아내를 바라봤다.
결혼한 지 13년 함께 살아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민채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첫걸음마를 뗐을 때의 감격, 병원에서 간 질환 진단을 받았을 때의 절망.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설이나 도역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정말로 검사 오류일까? 설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말해봐. 도역이 다가섰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지? 무슨 소리예요? 저도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설이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도역은 오랜 형사 경험으로 사람의 거짓말을 구별할 수 있었다. 설인의 반응은 순수한 놀라움이 아니었다. 뭔가를 감추고 있었다. 병원을 바꿔서 다시 검사해보자. 도역이 제안했다. 네, 그래요. 그게 좋겠어요. 설이는 너무 빠르게 동의했다. 그 순간 도역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채가 입원한 소아과 병동에서 온 전화였다. 네, 강도역입니다. 아버님, 민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지금 당장 오실 수 있나요? 도역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검사 결과의 충격과 딸의 위급한 상황이 동시에 그를 압박했다.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은 도역은 설인을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에도 공포가 스쳐 지나갔다. 민채가 상태가 나빠졌대. 어서 가자. 두 사람은 급하게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하지만 도역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맴돌고 있었다. 0%라는 숫자, 설인의 이상한 반응, 그리고 지금 위급해진 민채의 상황. 엘리베이터 안에서 설인은 계속해서 손톱을 뜯어댔다. 그녀의 불안이 평소보다 과도해 보였다. 설인아, 도역이 말했다. 민채가 태어났을 때를 기억해? 설인의 몸이 약간 굳었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그때 난 사고로 기억을 잃었잖아. 민채 출생 전후 몇 달간의 기억이 없어. 엘리베이터가 소아과 층에 도착했지만 도역은 움직이지 않았다. 혹시 그 기간에 뭔가 있었던 건 아닐까? 설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여보, 지금은 민채가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얘기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두 사람은 급하게 민채의 병실로 향했다. 병실 안에서 민채는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 우리 딸이 어떻게 된 건가요? 간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식 수술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도역의 가슴이 무너졌다. 딸을 살려야 하는데 자신은 공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더 큰 의문은 왜 자신이 공여자가 될 수 없는지였다. 다른 공여자를 찾아보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이 절망적으로 들렸다. 도역은 민채의 작은 손을 잡았다. 차가워진 손길이 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자신이 아버지가 아니라면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가? 그리고 진짜 아버지는 어디에 있는가? 설이는 구석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물이 단순한 걱정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여보, 도역이 설인을 불렀다. 민채의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있지? 설인의 어깨가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도역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지금이야말로 할 때야. 도혁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다. 우리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진짜 아버지라면 공여자가 될 수 있을 거 아냐. 의료진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됐다. 간호사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다. 도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형사였을 때도 이런 답답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진실은 바로 코앞에 있는데 도달할 수 없는 느낌이었다. 설인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여보,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도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진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민채를 먼저. 그때 민채의 심장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의료진들이 다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호자분들은 잠시 밖으로 나가주세요. 도혁과 설이는 병실 밖으로 밀려났다. 복도에 서서 응급처치가 진행되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말해. 도혁이 설인을 바라봤다. 이제 말해줘. 설이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13년간 감춰왔던 비밀의 무게가 느껴졌다. 당신이 사고를 당하기 전 설인이 말을 시작했다. 우리는 이미 문제가 있었어요. 도혁의 온몸이 굳어졌다. 기억할 수 없는 과거의 진실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뒤 폭풍 같은 침묵이 이어졌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공기가 무거워졌다. 평소라면 따뜻했을 거실이 이제는 마치 신문실 같았다. 도혁은 소파에 앉지도 못하고 거실을 서성이기 시작했다. 13년간 함께 살아온 공간의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민채의 그림들이 걸린 벽 가족 사진들, 아이의 장난감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설이는 소파 모서리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병원에서부터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그녀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설이나. 도혁이 걸음을 멈추고 아내를 바라봤다. 이제 말할 때 됐지 않나? 설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0%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어. 내가 바보는 아니거든. 도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다. 형사 일을 하면서 DNA 검사를 몇 번이나 봤는데 이런 결과가 실수일 리 없어. 여전히 설이는 침묵했다. 솔직히 말해. 도혁이 그녀 앞에 쪼그리고 앉으며 몰아붙였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설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터진 댐처럼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여보,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미안하다고? 뭐가 미안한데? 도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설이는 끝내 눈물을 터뜨렸다. 13년간 감춰왔던 죄책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당신이 사고로 쓰러져 있던 그때 설인이 말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다. 사실 우리 첫째는 이미 떠났어. 도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첫째? 무슨 말이야? 당신이 사고 나기 한 달 전에 우리가 임신했던 아이를 잃었어.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산이었어. 도혁은 그 순간을 기억하려 애썼지만 사고 전후의 기억은 여전히 공백이었다. 왜 말하지 않았어? 당신은 그 사고 때문에 기억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 민채가 있었으니까 그냥 우리 아이라고 생각한 거야.
서린이 고백했다. 그 아이를 잃고 나는 견딜 수가 없었어. 매일 죽고 싶었어. 그래서 민채를 데려왔어. 데려왔다니? 도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입양이라고? 서린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 그게 말을 잇지 못하는 서린을 보며 도혁의 불안감이 커져갔다. 그게 뭐야? 똑바로 말해. 서린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잠시 후 내뱉은 한마디가 도혁의 머리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민채는 오지훈의 아이야. 도혁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오지훈. 자신의 후배였던 그 형사가 아직도 경찰서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사고 후 몇 번 문병을 왔던 그 남자. 뭐라고? 도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의식불명일 때 저는 너무 외로웠어요. 그 아이를 잃은 슬픔에 당신이 깨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서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도혁의 주먹이 덜덜 떨렸다. 전직 형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마주했지만 지금 이 집안에서 벌어진 배신이 가장 잔혹했다. 불륜으로 낳은 애를 도혁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내 딸이라 속였다고? 그땐 내가 다쳐 있었고 난 이미 모든 걸 잃었어. 서린이 흐느꼈다. 민채만이 내 숨쉴 이유였어. 도혁은 벽에 주먹을 내리쳤다. 액자들이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다. 숨쉴 이유? 도혁이 서린을 노려봤다. 내가 죽을 뻔했을 때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다고? 그리고 그 결과물을 내 딸이라고 속였다고? 여보,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도혁의 목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다. 13년 동안 나는 그 아이를 내 딸이라고 믿고 키웠어. 밤마다 열재면서 간병했고 아프면 내가 더 아팠어. 서리는 소파에서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그녀의 전신이 떨리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른 남자의 시라고? 도혁이 서린을 내려다봤다. 오지훈의 시라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린이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 미안해서 될 일이야? 도혁이 소리쳤다. 내 인생을 통째로 속였는데? 그때 도혁의 머릿속에 또 다른 의문이 떠올랐다. 잠깐. 도혁이 서린을 바라봤다. 그럼 지훈이는 알고 있나? 민채가 자기 딸이라는 걸. 서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대답해. 도혁이 소리쳤다. 그건 서린이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열었다. 모를 거예요. 모른다고? 도혁이 비웃었다. 자기 씨로 낳은 아이를 모른다고? 지훈 씨는 결혼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일은 단 한 번뿐이었어요. 도혁은 그 말을 듣고 더욱 분노했다. 결혼한 남자와 단 한 번? 당신이 의식불명에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였어요. 서린이 변명했다. 저는 너무 절망적이었고, 그래서 내 후배와 잠자리를 가졌다고. 도혁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서린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바닥에 엎드려 울기만 했다. 도혁은 거실을 다시 서성이기 시작했다. 13년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민채의 첫걸음마, 첫말,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모든 순간에서 자신은 자랑스러운 아버지였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럼 지훈이가 공여자가 될 수 있겠네. 도혁이 차갑게 말했다. 서린이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요?
민채를 살리려면 친부가 간을 기증해야 하잖아. 도혁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오지훈이 해야지. 그건 설인이 당황했다. 지훈 씨는 모르는데요. 그럼 알려줘야겠네. 도혁이 휴대폰을 꺼냈다. 지금 당장. 여보, 잠깐만. 설인이 벌떡 일어났다. 그렇게 되면 지훈 씨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어요. 도혁은 설인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지금 뭔 소리야? 우리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남자 가정 걱정을 하고 있어? 민채는 우리가 키웠잖아요. 지훈 씨한테는 그냥 모르는 아이예요. 모르는 아이. 도혁이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소름 끼쳤다. 생물학적 아버지에게 모르는 아이라고? 도혁은 휴대폰으로 오지훈의 번호를 찾기 시작했다. 여보, 제발. 설인이 도혁의 팔을 잡았다.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다른 방법? 도혁이 설인의 손을 뿌리쳤다. 시간이 없다고 의사가 그랬잖아. 친족 공여자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그때 도혁의 머릿속에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잠깐만. 도혁이 설인을 바라봤다. 그럼 너는 알고 있었겠네. 민채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부터 내가 공여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 설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대답해. 도혁이 소리쳤다. 그건 설인이 말을 더듬었다.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긴 뭘 혹시 몰라. 도혁의 분노가 폭발했다. 친부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확실하게 알고 있었으면서. 여보, 그럼서도 나를 검사받게 했다고? 도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내가 결과를 듣고 충격받는 걸 뻔히 알면서. 설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정말 잔인하네. 도혁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진짜 잔인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혁과 설이는 동시에 그쪽을 바라봤다. 안녕하세요. 오지훈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민채 상태는 어떠세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도혁은 오지훈을 바라보며 13년간 모르고 지냈던 진실의 무게를 느꼈다. 자신이 아버지라고 믿었던 아이의 친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서 있었다. 지훈아. 도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네, 형. 앉아. 할 얘기가 있어. 오지훈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다. 설이는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었고 도혁의 표정은 차가웠다. 무슨 일 있으세요? 도혁은 오지훈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채 말인데. 도혁이 말했다. 내 딸이더라. 오지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의 손에서 과일 바구니가 떨어져 바닥에 굴러떨어졌다. 뭐라고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도혁이 차갑게 말했다. 내 딸이 아니라는 게 확인됐어. 오지훈은 설인을 바라봤다. 설인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설인 씨. 오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13년 전 일 기억나? 도혁이 물었다. 내가 사고로 의식불명일 때. 오지훈의 몸이 굳어졌다. 그 순간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다. 형, 그건. 뭐가 그건이야? 도혁이 일어섰다. 내 아내와 잠자리를 가졌다는 얘기지? 오지훈은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태어난 게 민채라는 거고. 도혁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형, 저는 몰랐습니다. 오지훈이 급하게 해명했다.
민채가 제 딸인 줄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도혁이 비웃었다. 그럼 지금은 알겠네. 오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13년간 자신도 모르게 친딸을 보고 지냈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렸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도혁이 계속 말했다. 민채가 간이식이 필요한데 친부가 공여자가 되어야 한대. 오지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한다는 얘기야. 도혁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저는 오지훈이 말을 더듬었다. 뭐, 거부할 거야? 도혁이 물었다. 내 친딸인데? 오지훈은 갈등에 빠졌다. 자신에게도 가족이 있었다.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다. 형, 제가 만약 수술을 받게 되면 오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 가족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도혁이 차갑게 반문했다. 제 아내가 아이들이 내 가족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도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민채가 죽어가고 있어. 오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13년 동안 내가 내 딸을 키웠어. 도혁이 말했다. 이제 내가 책임질 때가 됐지 않나? 설인이 드디어 고개를 들었다. 여보,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가혹하다고? 도혁이 설인을 바라봤다. 가혹한 건 너희들이야. 13년 동안 나를 속인 게 가혹한 거지. 그때 도혁의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네, 민채 아버님, 빨리 오세요.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도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은 도혁은 오지훈을 바라봤다. 병원 가자. 내 딸 보러. 오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일어났다. 형,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든 알았든 상관없어. 도혁이 현관으로 향하며 말했다. 이제 알았으니까 책임져야지. 세 사람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병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오지훈은 계속해서 떨고 있었고 설이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도혁은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다. 민채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과 배신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세 사람의 관계는 어색했다. 하지만 중환자실 앞에서 민채의 상태를 듣는 순간 그런 감정들은 잠시 뒤로 밀려났다. 수술을 내일까지는 해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다. 더 늦으면 위험해집니다. 도혁은 오지훈을 바라봤다. 결정해. 도혁이 말했다. 내 딸이야. 며칠이 흘렀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민채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고 오지훈은 그날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도혁은 병원과 집을 오가며 답답함에 미쳐가고 있었다. 지훈이한테 연락해봤어? 도혁이 설인에게 물었다. 전화를 받지 않아요. 설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아마 집에서 가족들과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얘기? 도혁이 비웃었다. 13년 전 바람핀 얘기를? 설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도 오지훈이 어떤 선택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민채의 병실 앞에 낯익은 남자가 나타났다. 검은 양복에 매끈한 얼굴, 바로 오지훈이었다. 하지만 며칠 전에 당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다. 형, 오지훈이 도혁에게 인사했다. 왔네. 도혁의 목소리는 차갑했다. 결정했나? 오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그 미소에는 뭔가 달라진 기색이 있었다. 형,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두 사람은 병실에서 나와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서리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민채가 내 딸이라는 건 이제 알았겠지. 오지훈의 목소리는 낮지만 서늘했다. 며칠 전에 당황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래서 도혁이 짧게 답했다. 형은 뭘 할 수 있어? 오지훈이 물었다. 지금 상황에서 뭔 소리야? 오지훈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병원 내 금연구역이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 듯 했다. 이제 와서 무슨 낯짝이야. 도혁은 이를 갈았다. 낯짝? 오지훈이 웃었다. 형,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어? 뭔 소리냐고. 내가 간을 줄 수 없으니 결국 나밖에 없지 않나? 오지훈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다. 난 내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어. 도혁은 오지훈의 변한 태도에 당황했다. 병원, 이식 대기자 명단, 자금 오지훈이 계속 말했다. 다 내가 움직여줄 수 있어. 형은 뭘 할 수 있는데? 지훈아, 너 지금 뭘 하려는 거야? 뭘 하려는 게 아니라 뭘 해달라는 거지. 오지훈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도혁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조건이 있어. 오지훈이 말했다. 조건? 첫째, 나는 이제부터 민채의 친아버지로 행동할 거야. 당당하게. 오지훈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더 이상 숨어서 도와주는 삼촌 역할은 안 해. 도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둘째, 오지훈이 계속했다. 서린이랑 다시 시작할 거야. 뭐라고? 들었잖아. 오지훈이 담배를 꺼내버렸다. 서린이는 원래 내 여자였어. 형이 사고 안 났으면 우리가 함께 있었을 거고. 미친 소리 하지 마. 미친 소리? 오지훈이 비웃었다. 형, 현실을 봐. 지금 민채를 살릴 수 있는 건 나뿐이야. 그런데 왜 내가 공짜로 해줘야 해? 도혁은 주먹을 쥐었다. 형이 날 때릴 거야? 오지훈이 도발했다. 그럼 민채는 어떻게 되는데? 조건은 단순했지만 잔혹했다. 자신의 친부로서 민채 앞에 당당히 나서는 것. 그리고 서린과의 관계를 되돌리는 것. 아직 이해 못했나? 오지훈이 말했다. 내가 대기업 임원인 게 우연인 줄 알아? 내 능력으로 올라온 거야. 이제 민채한테도 그런 아버지가 필요해. 너 정말. 형은 뭘 해줄 수 있어? 전직 형사 출신의 사고. 후유증으로 기억도 부실한 남자가. 오지훈의 말은 가혹했다. 민채한테 정말 필요한 건 사랑이 아니라 돈이야. 최고의 의료진, 최고의 치료, 최고의 환경. 도혁은 반박할 말이 없었다. 현실적으로 오지훈의 말이 맞았다. 그리고 서린이도 마찬가지야. 오지훈이 더욱 잔인하게 말했다. 13년 전에도 지금도 진짜 필요한 건 안정이야. 형이 줄 수 있어? 지훈아, 선을 넘지 마. 선? 오지훈이 웃었다. 형이 선을 말해? 13년 동안 내 딸을 키우면서 그때 서린이 다가왔다. 두 남자의 대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다. 무슨 얘기하세요? 서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별거 아니야. 오지훈이 서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서린아, 나랑 얘기 좀 할까? 지금요? 응, 중요한 얘기야. 도혁은 불안했지만 막을 방법이 없었다. 민채를 살리려면
오지훈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오지훈과 서리는 병원 카페로 내려갔다. 도혁은 민채의 병실로 들어가 딸의 손을 잡고 앉았다. 민채야, 아빠가 뭘 해야 할까? 도혁이 중얼거렸다. 정말 뭘 해야 할까? 한편 카페에서는 오지훈과 서린이 마주 앉아 있었다. 13년 만이네. 오지훈이 말했다. 지훈 씨. 서린의 목소리는 떨렸다. 뭐가 그렇게 떨려? 우리 사이잖아. 그건 오래전 일이에요. 오래전? 오지훈이 웃었다. 그 결과물이 지금 위층에 있는데? 서린은 고개를 숙였다. 서린아, 솔직히 말해봐. 오지훈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도혁이랑 행복해? 서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13년 동안 거짓말하면서 살기 힘들었지? 오지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매일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 오지훈이 서린의 손을 잡았다. 정직하게 살자. 서린은 손을 빼려 했지만 오지훈이 놓지 않았다. 민채를 살리려면 내 도움이 필요해. 오지훈이 말했다. 그런데 왜 내가 공짜로 해줘야 해? 무슨 뜻이에요? 다시 시작하자. 오지훈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우리, 서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13년 전에 우리가 끝난 건 도혁이 때문이었잖아. 오지훈이 계속 말했다. 사고로 의식불명이 되고 내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지훈 씨, 그때 당신은 결혼한 상태였어요. 그래, 그랬지. 오지훈이 인정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혼했어. 서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며칠 전에 모든 걸 정리했어. 오지훈이 말했다. 민채가 내 딸이라는 걸 알고 나서. 그럼 아이들은요? 전 부인이 키울 거야. 위자료랑 양육비는 넉넉하게 줬어. 오지훈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서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이제 나는 자유야. 오지훈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민채의 친아버지로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어. 하지만, 오지훈이 서린을 바라봤다. 뭐가 문제야? 도혁이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야. 오지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계속 거짓말하면서 살 거야? 아니면 진실을 받아들일 거야? 서리는 갈등에 빠졌다. 시간이 없어. 오지훈이 최후 통첩을 내렸다. 민채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잖아. 오늘 내로 결정해. 만약 제가 거절한다면요? 오지훈은 잠깐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내가 왜 다른 남자 딸을 위해서 내 간을 줘야 해? 하지만 민채는 당신 딸이잖아요. 그래, 내 딸이지. 오지훈이 웃었다. 그런데 13년 동안 다른 남자가 키웠잖아. 난 한 번도 아버지 노릇 못 해봤고. 서리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가족이 되자. 오지훈이 말했다. 민채, 너나. 셋이서. 그럼 도혁이는요? 도혁이는. 오지훈이 잠시 생각했다. 받아들여야지. 현실을. 서리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울지 마. 오지훈이 서린의 볼을 닦아줬다. 이게 최선이야. 모두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라니요? 민채는 최고의 아버지를 얻게 되고 넌 더 이상 거짓말하며 살지 않아도 되고 도혁이는 진실을 알게 되는 거야. 오지훈의 논리는 잔혹했지만
현실적이었다. 생각해봐. 오지훈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민채가 살아남으려면 나밖에 없어. 그리고 내 조건은 간단해.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그때 위층에서 급하게 내려오는 도혁이 보였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설이나. 도혁이 소리쳤다. 민채가 깨어났어. 의식을 찾았다고. 설인과 오지훈은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상태는 여전히 심각해. 도혁이 계속 말했다. 수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해. 세 사람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다. 민채는 간신히 눈을 뜨고 있었지만 얼굴은 노랗게 뜨고 있었다. 아빠. 민채가 약한 목소리로 도혁을 불렀다. 도혁은 민채의 손을 잡았다. 응, 아빠 여기 있어. 그때 민채가 오지훈을 보았다. 지훈 삼촌도 왔네요. 오지훈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는 친딸을 보고 있는 심정은 착잡했다. 민채야. 오지훈이 다가갔다. 삼촌, 제가 많이 아픈가 봐요. 민채가 말했다. 엄마 아빠가 계속 울어요. 오지훈은 민채의 다른 손을 잡았다. 곧 나을 거야. 오지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삼촌이 꼭 낫게 해줄게. 정말요? 응, 약속해. 그 순간 오지훈은 결심이 섰다. 조건이 받아들여지든 아니든 일단 수술부터 받겠다는 결심이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자신의 조건을 관철시키겠다는 생각도 변하지 않았다. 의사가 들어와서 말했다. 공여자가 정해지셨나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오지훈이 일어섰다. 제가 하겠습니다. 지훈아. 도혁이 오지훈을 바라봤다. 하지만 오지훈이 도혁과 설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얘기는 수술 후에 계속하자. 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딸이 죽든 살든 내 선택에 달렸어. 오지훈이 설인에게만 들리도록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는 잔혹한 미소를 남기고 의사를 따라 나갔다. 설인은 절망에 빠졌다. 오지훈의 제안이 아니면 민채를 살릴 길이 없었다.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나 끔찍했다. 13년간 쌓아온 가정을 포기하고 도혁을 배신하고 오지훈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잔혹한 것은 그것이 민채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다. 도혁은 민채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라도. 하지만 오지훈의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자신은 정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었다. 딸도 아내도 가정도. 수술실 불빛이 켜졌다. 이제 민채의 생명은 오지훈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나면 진짜 선택의 시간이 올 것이었다. 민채는 이상한 낌새를 차렸다. 부모가 늘 병실 밖에서 싸우고 낯선 남자가 자꾸 찾아오는 걸 눈치챘다. 엄마,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다들 숨기는 게 많아?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있던 민채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황달로 인해 누렇게 변한 피부와 대조적으로 그녀의 눈동자만은 여전히 또렷했다. 지난 며칠 동안 부모의 이상한 행동을 관찰해온 그녀였다. 도혁은 차마 입을 열지 못했지만 민채는 귀동냥으로 친부라는 단어를 듣고 말았다. 그럼 내가 아빠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병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서린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도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숨죽이고 있던 진실이 드디어 터져 나온 것이었다. 서린은 오열했고 도혁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다. 이제 됐다. 다 무너졌어.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당신은 몰라. 아이를 잃어본 엄마의 심정을. 서린은 절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병실 전체를 진동시켰다. 20년 동안 마음속 깊숙이 묻어두었던 비밀이 한순간에 폭발한 것이었다. 당신이 외도에서 낳은 애를 내가 20년 동안 키웠는데 이제 와서 친아버지를 찾겠다고? 내가 바보야? 도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얼마나 참고 견뎌왔는지가 그 떨림 속에 모두 담겨 있었다. 아빠, 민채의 약한 목소리가 두 사람의 격한 감정을 잠시 멈춰 세웠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도혁을 바라봤다. 아빠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도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민채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사랑에 빠진 아이였고 서린과의 관계를 지키고 싶었던 그는 모른 척 해왔던 것이었다. 그럼 지금까지 거짓말로 산 거네요. 우리 가족이라는 것도 다 가짜였고 민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것은 병의 고통보다 더 큰 상처에서 나오는 눈물이었다. 하지만 민채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황달이 심해지고 의식이 오락가락했다. 간 수치는 이미 정상의 10배를 넘어섰고 복수도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눈의 흰자위는 완전히 노랗게 변해 있었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선생님, 우리 딸 상태가 어떤가요? 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담당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의료진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48시간 내에 적합한 공여자를 찾지 못한다면 의사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하지만 그 미완성된 문장이 전하는 의미는 누구나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타난 공여자는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하셨죠? 도혁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이미 여러 번 검사를 받았지만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만 나왔다. 혈액형은 맞아도 조직 적합성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가족 중에서는 친부나 친모가 가장 적합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병실 문이 열렸다. 그 순간 지훈이 다시 나타나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간을 주겠다. 하지만 조건은 변하지 않아. 지훈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마치 차가운 사업 거래를 하러 온 것처럼 보였다. 당신이 누구길래 그런 말을. 의사가 당황하며 말을 시작했지만 지우는 서류 봉투를 꺼내 보였다.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저는 환자의 생물학적 아버지고 간 이식에 가장 적합한 공여자입니다. 병실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지훈의 등장은 이미 무너져가던 가족의 균형을 완전히 깨뜨리는 마지막 일격이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지훈은 민채를 바라보며 계속했다. 수술 후 민채는 저와 함께 미국으로 가야 합니다. 제가 키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도혁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20년 동안 내가 키운 애를 지금 와서 데려가겠다고? 당신이 뭔데? 20년 동안 남의 아이를 키워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책임질 차례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냉정했다. 그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의 비즈니스 딜로 보이는 것 같았다. 민채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민채는 이미 의식이 흐려져 있었다. 간부전으로 인한 간성 뇌증이 시작된 것이었다. 아빠 아니, 도혁 아저씨. 민채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도 이제 도혁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색해하고 있었다. 나 살고 싶어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결정했다. 생명 앞에서 모든 다른 것들은 의미를 잃었다. 의료진이 급히 수술 준비에 들어갔다. 지훈도 공여자로서 각종 검사를 받기 시작했다. 모든 수치가 완벽하게 일치했다. 마치 운명처럼. 수술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정말 조건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지훈이 서린과 도혁을 번갈아 보며 물었다. 미국으로 데려가는 것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수술은 없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숙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딸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다. 도혁은 주먹을 쥔 채로 벽에 등을 기댔다. 20년 동안 자신의 딸로 여겨왔던 민채를 잃게 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습니다. 지훈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서린 씨도 함께 와야 합니다. 뭐라고? 도혁이 벌떡 일어났다. 민채에게는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아니, 어쨌든 그게 제 조건입니다. 지훈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단순히 딸만을 원한 게 아니었다. 20년 전에 놓쳤던 여자도 함께 되찾고 싶었던 것이다. 당신 정말. 도혁이 주먹을 들어 올렸지만 서린이 그를 막았다. 그만해요. 이미 다 끝났어요. 서린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가득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지금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수술실 불빛이 켜졌고 민채와 지훈이 각각 다른 수술실로 들어갔다. 복도에는 서린과 도혁만이 남았다. 20년이었는데 도혁이 중얼거렸다. 20년 동안 우리가 쌓아온 게 뭐였을까? 서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안도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비밀이 밝혀진 것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공존했다. 수술은 밤새 계속되었다. 새벽 6시가 되어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몇 개월이 걸릴 것입니다. 의사의 말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회복실에 누워있는 민채를 보며 지훈이 말했다. 2주 후에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병원을 나섰고 뒤돌아보지 않았다. 복도에 홀로 남은 서리는 20년 전에 그 여름날을 떠올렸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순간을,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이 순간을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지, 사랑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20년이 과연 의미가 있었는지.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딸이 살아있다는 것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민채가 눈을 뜬 것은 사흘 후였다. 그녀의 첫 번째 질문은 예상과 달랐다. 엄마, 그 사람이 정말 내 아빠인가요?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도역 아저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이제 없어. 서린의 대답은 차갑게 들렸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일주일 후, 도역은 이혼 서류를 들고 병원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20년이 더 늙어 보였다. 이미 서명했어. 당신도 서명하고 끝내자.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다. 2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종이 위에서 끝나는 순간이었다. 민채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도역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사라졌다. 2주 후, 인천공항에서 지우는 서린과 민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눈가에는 미묘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새로운 시작이야. 그가 서린에게 속삭였다. 서린은 대답하지 않고 휠체어에 앉은 민채를 밀며 출국장으로 향했다. 뒤돌아보니 한국의 하늘이 보였다. 그녀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기억들이 있는 곳이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서린은 깨달았다. 자신이 과연 무엇을 위해 이 선택을 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 딸을 위한 일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민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아버지라고 불렀던 도역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비행기는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었고 아래로는 끝없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마치 그들의 미래처럼 불확실하고 막막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다. 이들의 진짜 시련은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수술실 앞 세 사람은 마주 섰다. 민채는 휠체어에 앉아 마지막으로 부모를 바라봤다. 창백한 얼굴에는 황달로 인한 노란빛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동자만큼은 또렷했다. 죽음 앞에서도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내 진짜 아빠는 누구예요?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해줘요. 민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연했다. 이제 더 이상 거짓말로 얼룩진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듯했다. 도역은 입술을 떨었다. 목이 메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20년 동안 감춰왔던 진실 앞에서 그는 한없이 작아졌다. 대신 서린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민채야, 미안해. 내 친아빠는 저 사람이야. 서린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다. 그녀는 지훈을 가리키며 20년 동안 지켜온 거짓말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봤다. 민채의 시선이 지훈에게 향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실망과 공포로 얼룩져 있었다. 지훈은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딸을 처음 만나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는 온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비즈니스 거래의 한 과정을 지켜보는 것 같았다. 그럼 아빠는 그냥 아무 사이도 아닌 거예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도역은 무릎을 꿇듯 앉아 손을 잡았다. 그의 큰 손이 민채의 차가운 손을 감쌌다. 아니야. 난 내 아빠다. 피가 다르다 해도 널 키운 건 나야. 죽는 순간까지 널 지킬 거다. 도역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생물학적 관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20년 동안 쌓아온 부정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었다. 아빠, 민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었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진짜 아버지는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민채를 데려갔다. 환자 보호자분들, 수술 시간은 최소 8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생체간 이식은 매우 복잡한 수술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 수술실 문이 닫혔다. 남은 건 새 어른의 눈물과 분노뿐이었다. 지우는 승리감에 젖은 표정이었고 서리는 무너져 내렸으며 도혁은 이를 악물고 다짐했다. 끝까지 이 자식의 더러운 거래를 폭로하겠다. 내 딸은 내 손으로 지켜낸다. 도혁의 주먹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그는 이미 결심을 굳혔다. 지훈의 진짜 의도를 파헤쳐서 민채를 지켜내겠다고. 수술실에 붉은 불빛이 켜지자 각자의 죄와 진실이 교차하며 이야기는 새로운 파국을 향해 달려갔다. 첫 번째 시간이 흘렀다. 지우는 복도 끝에 앉아 전화를 받고 있었다. 네, 수술 잘 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서류도 미리 준비해 두시고.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마치 딸의 생사가 걸린 수술이 아니라 사업상의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들렸다. 도혁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의심을 품었다. 뭔가 이상했다. 진짜 부성애가 있다면 저렇게 차갑게 굴 수 있을까? 두 번째 시간. 서리는 계속해서 울고 있었다. 20년 동안의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다고. 그녀는 중얼거리며 고개를 떨었다. 젊은 시절의 한순간 실수가 이렇게 큰 파국을 가져올 줄은 몰랐다. 도혁이 그녀 옆에 앉았다. 지금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중요한 건 앞으로야. 그래도 너한테는 미안해. 너를 속이고 살았으니까. 나도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서린이 고개를 들었다. 도혁의 고백에 놀란 것이었다. 민채가 태어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미 사랑에 빠졌으니까. 그 아이를 내 딸로 여기기로 했던 거야. 세 번째 시간. 갑자기 수술실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간호사가 뛰어나왔다. 보호자분들, 응급 상황입니다. 환자에게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벌떡 일어났다. 뭔 일이야? 도혁이 소리쳤다. 수혈이 필요합니다. 즉시 혈액을 준비해야 해요. 그런데 환자의 혈액형이 매우 희귀해서 RH 음성이에요? 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요. 더 복잡합니다. 더피 음성이라는 매우 희귀한 혈액형이에요. 전국적으로도 몇 명 없는. 간호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건 나도 모르는 일이야. 내가 줄 수 있는 건 간뿐이었어. 그의 말에 차가움이 담겨 있었다. 마치 자신의 책임 범위를 벗어난 일이라는 듯했다. 도혁이 그 모습을 보며 분노했다. 당신 정말 그의 아빠 맞아? 딸이 죽어가는데 그런 식으로 말해? 감정적으로 구는 게 뭔 도움이 되나?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네 번째 시간. 의료진은 전국의 혈액원에 연락했지만 적합한 혈액을 찾을 수 없었다. 가족 중에 같은 혈액형을 가진 분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두 검사 받아주세요.
지훈이 먼저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음성이었다. 설인도 검사받았다. 역시 음성. 마지막으로 도혁이 검사받았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도혁 씨, 혈액형이 일치합니다. 의료진의 말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내가 친아버지가 아닌데. 도혁 자신도 믿기 어려웠다. 의사가 설명했다. 더피 음성 혈액형은 유전적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매우 희귀한 돌연변이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의사가 말을 멈췄다. 아니면 뭐죠? 설인이 물었다. 혹시 민채양의 친부가 잘못 확인된 건 아닐까요? DNA 검사를 다시 해보는 게 그 순간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5번째 시간. 도혁의 헌혈이 시작되었다. 그는 수혈용 침대에 누워 자신의 피가 딸에게 전해지는 것을 지켜봤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지훈이 중얼거렸다. 뭔가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 같았다. 그때 도혁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사립탐정에게서 온 전화였다. 도혁 씨, 지훈이라는 사람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해. 그 사람 현재 미국에서 거대한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한국 국적의 딸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상속 문제 때문에요. 도혁의 눈이 번쩍였다. 더 자세히 말해. 지훈의 아버지가 한국에서 엄청난 재산을 남겼는데 유언장에 의하면 한국 국적을 가진 직계 후손에게만 상속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민채를 찾은 거예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지훈의 진짜 목적은 부성애가 아니라 돈이었다. 6번째 시간. 도혁은 지훈을 밖으로 불러냈다. 이제 다 알았어. 당신의 진짜 목적을. 지훈의 얼굴이 굳었다. 뭘 안다는 거야? 상속 문제지. 한국 국적 딸이 필요해서 이런 짓 한 거잖아. 지훈이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냉소를 지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어차피 내가 간을 주지 않으면 그 애는 죽어. 그럼 DNA 검사 결과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조작한 거지? 지훈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7번째 시간. 경찰이 도착했다. 도혁이 신고한 것이었다. DNA 검사 결과 조작 및 의료진 매수 혐의로 긴급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지훈은 끝까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조작된 서류들과 매수된 검사기관과의 통화 녹음이 모두 증거로 제출되었다. 당신이 간을 기증한다는 것도 거짓이었어? 설인이 절규했다. 아니야. 그것만은 진짜였어. 하지만 조건부였지. 민채를 데려가서 상속받게 하려고 했던 거야.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지훈은 처음부터 민채의 친아버지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였다. 8번째 시간. 수술실 문이 열렸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환자 상태도 안정적이에요. 의사의 말에 설인과 도혁이 얼싸안고 울었다. 도혁 씨의 신속한 헌혈 덕분에 위기를 넘겼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의사는 계속 설명했다. 그런데 검사 결과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도혁 씨, 당신이 민채양의 친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라고요? 설인이 깜짝 놀랐다. DNA 검사를 해봤는데 99.9% 일치합니다. 지훈 씨가 제출한 검사 결과는
완전히 조작된 것이었어요. 세상이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민채가 첫 번째로 한 말이었다. 아빠, 진짜 아빠는 누구예요? 도혁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나야. 내가 내 진짜 아빠야. 정말요? 거짓말 아니에요? 과학이 증명해줬어. 너는 내 딸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민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럼 엄마는 왜 거짓말했어요? 설인이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실수했어. 20년 전에 잠깐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그때 내가 생긴 줄 알았던 거야. 시기가 겹쳐서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다행이네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니까. 민채의 순수한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한 달 후, 민채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새로운 간은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고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붉은 생기가 돌았다. 지우는 사기 및 문서 조작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가 계획했던 상속 사기극도 모두 밝혀졌다. 아빠, 그 사람은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민채가 물었다. 돈 때문이야. 사람을 돈보다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거지. 그럼 우리는 다행이네요. 서로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니까. 도혁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피로도 사랑으로도. 설인도 그들 옆에 앉았다. 미안해. 너희 둘 다. 내가 의심하고 거짓말해서. 이제 됐어요, 엄마. 모든 게 밝혀졌잖아요. 민채가 부모의 손을 잡았다. 우리 이제 진짜 새 출발해요. 거짓말 없이, 비밀 없이.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했다. 민채는 좋아하는 갈비찜을 맛있게 먹었고 부모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봤다. 참 아빠,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제가 그 희귀한 혈액형을 가진 것도 아빠한테 받은 거예요? 그렇지. 의사 선생님 말로는 우리 집안 유전자래. 그럼 나중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제가 도울 수 있겠네요? 민채의 말에 도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면 돼. 좋아요. 저도 아빠처럼 누군가를 구해주고 싶어요. 그 순간 도혁은 깨달았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사랑이 피보다도 더 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피로도 사랑으로도 진짜 가족이었다는 것을. 수술실 앞에서 절규했던 그 순간들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서막이 되었다. 거짓과 진실이 뒤엉켰던 혼란 속에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이다. 민채의 심장은 이제 건강하게 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심장에는 진짜 가족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 있었다. 수술실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딸을 살리려는 간절한 기도와 감춰진 진실이 만든 끝없는 균열이 그 문 안에서 뒤엉키고 있었죠. 피는 배신할 수 있고 사랑은 때때로 가장 잔혹한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역설처럼 사랑은 또한 가장 눈부신 희생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다. 진짜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었다. 도혁이 20년 동안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딸을 위해 자신의 피까지 나눈 그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부성이었다. 남겨진 자들의 선택, 그리고 멈출 수 없는 시간.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이 가족의 운명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맞다. 이들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하지만 더 좋은 곳으로 갔다.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 그리고 과학까지 증명해준 혈연 관계까지 더해진 완벽한 가족이 되었던 것이다. 수술실 앞의 절규는 이제 기쁨의 함성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